오늘 주간 책방에서 소개해볼 책 지리의 힘입니다. 시리가 왜 켜졌을까요? 이 책은 중국을 시작으로 미국, 서유럽, 러시아, 그리고 한국과 일본,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 북구까지 다양한 나라들의 지리적인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지리적인 요인의 이점과 약점이 각 영토에 지금까지 그리고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도 역사적으로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리적인 요인이 정치라든지 군사 전략부터 시작을 해서 종교, 언어, 문화까지 인류 발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흥미롭게 읽었던 부분들만 몇 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아무래도 우리나라랑 바로 근접해 있는 나라 중에 하나라서 좀 관심이 많이 가는 주제였는데, 중국이 4,000년 만에 대륙의 나라에서 해양 강국을 꿈꾸다라고 하며 이제 중국의 첫 장을 열고 있거든요. 또한 재밌는 이야기를 통해서 중국이 해양 강국을 꿈꾸고 있다라는 걸 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 역시 미국을 대적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파트였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이에요. 저자는 미국을 지리적 축복과 전략적 영토 구입으로 세계 최강국이 된 나라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또 미국을 지리적으로 흔치 않은 위치를 확보한 나라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미국이 지금의 영토를 갖는 과정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이 제일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미국이 쇠락할 것인가에 대한 팀 마샬의 의견이 담긴 부분이었는데, 신은 바보와 주정뱅이들 그리고 미국에게만 특별한 섭리를 베푸신다라며 미국 파트를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을 통해서 저자는 미국이 절대 쇠락하지 않을 거다라는 걸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러시아입니다. 가장 면적이 넓은 나라가 러시아라고 해요. 표준 시간대가 무려 11개라고 하니까 그 크기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 저자는 러시아가 부동항만 있었다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한 강국이 되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러시아가 얼마 전에 부동항을 갖게 됐습니다. 크림 반도라는 곳인데요. 사실 이 크림 반도는 우크라이나의 영토였어요. 우크라이나가 이 크림 반도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러시아와 분쟁을 벌일 때 다른 주변국들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 요인 역시 지리적인 데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독일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은 겨울용 난방 원료를 러시아로부터 이제 공급을 받는데, 유럽 국가들이 너무 우크라이나 편을 들면 이 공급이 차단될까 두려워서 적극적으로 편을 들어주지 못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부동항인 크림 반도를 얻으면서 러시아는 세계 최강국으로 가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당연히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파트, 한국과 일본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 번쯤 그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침략을 많이 받았을까? 근데 그 이유도 바로 지리적인 요건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한반도가 지리적으로 강대국이 경유할 수밖에 없는 위치라고 해요. 저는 가장 관심 있게 읽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는 어떤 선택을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주진 않지만,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평화 통일이 되면 그에 따른 문제라든지 위험, 이런 부분을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많이 더 와닿았던 것 같고 이해하기도 더 쉬웠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북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책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저자는 이 파트를 통해서 세계는 남극이 아닌 왜 북극으로 향하는가에 대한 답변을 어느 정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1세기 경제 및 외교의 각축장이 되다 라고 말을 하면서 북극의 찻장을 열고 있습니다. 북극에 천연 자원이 많다는, 천연 에너지가 많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금 놀라웠던 건 온난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온난화 하면 단순히 환경 파괴, 뭔가 지구의 멸망, 이렇게 좀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저자는 북극의 온난화가 시작이 되면서 북극에 접근이 쉬워지고, 그로 인해 북극의 천연 자원을 발견하고 개발하기 쉬워졌다. 그러면서 좀 걱정을 하는 게, 해수면이 상승을 하면서 그 해수면 상승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 그리고 정말 생태계적인 문제, 이런 것들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개척하면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무분별한 개척은 정말 독이 될 수도 있는 북극을 가지고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북극만큼은 인간의 본성, 탐욕스러움을 버리고 극복하고 모두에게 득이 되는 발전을 해야 한다. 그레이트한 게임을 해야 한다 라며 북극에 대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자원, 질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이점이 있고 또 약점이 있고, 그 안에서도 발전이 있고 고립과 쇠퇴가 있고, 이런 역사적인 부분들과 지리적인 부분을 아주 재미있게 엮어서 만든 책인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너무 깊게 빠져들지 않으면서도 종교적, 또 문화적, 또 인구학적으로 요소들을 재미있게 엮어서 이해하기 아주 쉽게 만든 책입니다. 오늘 주간 책방 책 소개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저희 집토끼TV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